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서울 지역 도로 집안 침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이부 김세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길을 가다가 그냥 도로가 꺼진다면 참 두려운 일인데요.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서울 여의도와 잠실 등에서 도로 주변 땅이 꺼지며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상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에 이어 석촌 지하차도 부근 지하에서는 길이가 80m에 이르는 동공이 발견되면서 인근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촌 지하차도 부근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하 동공이 발견되면서 국토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싱크홀 관련 뉴스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기사에서 도로의 표면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와 지하에서 빈 공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상 표면에 땅이 꺼지는 경우 지난해에도 주행 중인 차량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도 있어 빠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겠지만 지하에서 발견되는 동공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촌 지하차도 부근의 동공은 주변 지반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상태라는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발견된 빈 공간이 도로 표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안전조치 등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세우 기자. 사실 동공과 싱크홀 다른 개념인데 좀 헷갈린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초반에 속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싱크홀과 동공을 엄밀히 구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아 시청자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데 매우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세심한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동공과 싱크홀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공은 한자 말대로 지하의 빈 공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갈 때 흙더미가 같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대형 공사가 많아지면서 이 지하수와 흙이 빠져나가고 오래되고 낡은 수도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 같은 동공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동공이 생기면 땅을 받치고 있던 공간이 없어지고 집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으면 큰 구멍이 생기는데 이렇게 집안 침하로 인해 생긴 구멍이 바로 이 싱크홀입니다. 서울시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조사단을 꾸몄는데요. 이 원인 조사를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공사 과정에 이용된 쉴드 공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쉴드 공법은 원통형 굴착 기기를 넣어서 집안을 뚫고 가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쓰려면 물과 시멘트로 굴착 구간을 메우는 이른바 그라우팅 공사를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그라우팅 공사가 부실할 경우 지하수가 흙 입자와 같이 이동하면서 집안 밀도가 낮아져 동공이 발생하고 싱크홀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가 이러한 그라우팅 작업을 비롯해 실드 공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 측은 서울시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실드 공법은 연약한 집안, 특히 흙과 모래가 많은 충적층과 같은 집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공 현상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취약 집안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공이 발생한 건축물에는 계측기를 설치해 균열이나 검사도를 측정하고 기준치가 넘어가는 곳이 나오면 쉴드 공법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네, 시나 당국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최근에 잠실 지역의 싱크홀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앞선 보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인천의 싱크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올 6월과 7월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싱크홀이 발견되어 긴급 공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울산에서 도로 중간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경차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제2 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잠실 부근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하 동공이 직접적으로 제2 롯데월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인근의 9호선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상황 진단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당초 공사의 허가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세우 기자,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대형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동안 석촌 지하차도 부근에서 발생한 공동의 경우 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이 그동안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공사장은 공동이 일어난 곳과 1km 이상 떨어진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원인 조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롯데월드 공사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의 시민단체들은 서울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공사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지하수 유출로 인해 석촌 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주변 지역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2롯데월드의 조기 개장 시도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공과 관련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공사들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을 싱크홀과 동공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실드 공법 과정을 보고하면서 이미 실드 공법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사는 책임 감리제로 진행돼 관리 감독의 법적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와 방화대교 그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 후 책임 감리제를 대폭 손질하고 시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보고를 받은 서울시 역시 세부적인 관련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공사 여부와 함께 책임 소재 또한 정확히 파악해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 보도를 긴급히 또 제대로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진단 시간 서울 지역 도로 지반 침하 관련 보도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김세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제6회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하고 당신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서 나는 즐겁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뜨겁게 간직될 다짐 그리고 모두의 소중한 마음과 함께하는 나는 독립기념관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건강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건강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이나 다양한 사업 모델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을 사업 모델로 창업해 열정을 쏟는 청년 사업가를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를 소개시켜주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으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강연 프로그램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청년들이라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창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조금은 특별한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은 자칫 편견이나 편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 일반인 출연자의 이야기는 강연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인 창업 스토리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경계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었던 이야기,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 1,000만 원의 빚을 졌었다는 이야기 등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정보였습니다. 또한 SNS를 충분히 활용해 후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든든한 후원자의 이야기 등은 과거의 아날로그 사업 방식을 떠나 현 시대에 잘 맞는 새로운 툴을 잘 이용하는 젊은 세대 특유의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출연자의 사업 아이템인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은 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나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 청년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등을 언급한 출연자는 청년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을 사회자로 출연시켰는데요. 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소 경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고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있어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사회자의 망나니, 지가 막 살았다고 그랬는데 라는 발언이나 출연자의 헐, 대박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출연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나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 녹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청객들과의 호흡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전파를 통해 송출할 때에는 적절한 편집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복권 당첨자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일단 사고 다시 말하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청년들에게 일단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자칫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어 보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된 청년 창업 런웨이는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충분히 활용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요 시청층인 청년들, 그 중에서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유익한 정보를 재미있는 개인적 에피소드와 함께 다루어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의 친밀감과 집중도를 잘 유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창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청년들 또한 그 외의 연령층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런웨이가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일반인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친절한 뉴스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 가운데 궁금증과 의문을 낳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YTN에서는 경기도 화성의 육군 모 부대에서 한 관심병사가 가족이라며 면회온 남자와 함께 외박을 나간 뒤에 3주째 실종 상태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해당 부대가 면회객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리병사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면회온 남자가 정말 가족인지 아닌지 전혀 언급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족을 만나 인터뷰를 했더라면 리포트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난 19일에 있었는데요. 이날 국방부는 조직적 대석 개입은 없었지만 정치관여 혐의로 전 사이버사령관 등 21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대선 개입 아냐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가 확인된 만큼 정치 개입 관련자 입건을 자막으로 내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일대에서 초대형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자 YTN에서는 전문가를 불러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출연 교수의 이름 뒤에 1에서 10까지 엉뚱한 글자가 나와서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석증 증세를 위장장애와 혼동할 수 있고 맹장염 증세는 소화불량, 위염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하면서 혼동을 혼돈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의 진실 탐구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중미디어가 현대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여 사는 현대인들은 협력하고 소통하지만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고독한 개인들이 서로 이해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일부 전문 지식과 정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 서비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폐쇄된 조직이나 권력에 대해서도 언론은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언론은 진실을 탐구하는 것보다 자극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 특집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냉철하고 장기적인 탐색 보도는 사라졌고, 유병헌 씨의 시신에 대한 논쟁과 유대균 검거 에피소드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일부 언론의 지나친 인격권 침해 보도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유 씨 일가에 대한 불편한 루머와 미스터리를 경쟁하듯 보도했던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같은 주요 정치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대결 구도만 부추겼을 뿐,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가 어떻게 민심을 잃고 쇄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감시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건의 성격은 다른 듯하지만 지난 8월 일어난 윤일병의 사망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은 윤일병이 겪은 악몽 같은 시간에 집착하듯이 경쟁하며 보도했습니다. 윤일병이 겪은 폭행과 가혹행위, 욕설과 인격모독, 구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숨진 젊은 영혼을 애도하는 진지한 태도라기보다는 집단 구타의 참혹함에 희생된 약자의 인권이
다시 한번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윤일병 사건 보도 이후 군이라는 절대 권력은 유사 사건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는 명예를 인정받기에 앞서 의혹과 불신을 집단처럼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에서 폐쇄된 조직의 뿌리 깊은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해결돼야 하는지 언론이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리를 고발하면서 사회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국민은 불안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언론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정의와 원칙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진실을 목적으로 할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나게 되며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YTN 같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그 본질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